시장이 다행히도 장중 저점 2시 반경에 형성하고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99선, 2300선이 깨졌다가 현재 2310선까지의 복원력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저점 2시 반경 740선을 터치했고요. 현재 748선까지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계적인 반발 매수세 때문인지 양시장 합쳐서 100개 정도 넘는 종목이 상승했는데 현재 구간 214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상승 하락하는 종목은 2282개 종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뷰를 봐야 되는지 두 프로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2시 반경 낙폭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정태근 이사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때문이었나? 오늘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안에 떨었던 이유들이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미국 탓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빅테크발 악재였다, 구글이 위시한 하락이었다라고 해석하세요? 일단은 뭐 구글 영향도 없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구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시장의 하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반대 매매가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그 부분이고 이건 국내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긍정적인 뷰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최악일 때 보면은 이게 걱정스러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또 치유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뭐 매도에 동참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버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국채금리 상승 플러스 이제 아마 그 알파벳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게 됐고, 그 나스닥 급락이 IT 쪽에 어쨌든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축이라 할 수 있겠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평가를 뭐 제가 조금만 하자면은 뭐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도 예상치를 다 넘었습니다. 근데 참 시장이 좀 디테일해졌다 보는 것이 이게 결국 클라우드 부분을 본 거잖아요. 네. 이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정말 좀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기에는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보다 잘 나온 것보다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구나,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 쪽 보게 되면은 만년 3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배 사업자 1등이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2등은 MS, 그리고 3등이 이제 구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년 3위로 이제 처진다는 그런 걱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악재가 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을 좀 포커싱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글 이제 알파벳 실적 이슈는 일단 단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국채금리인데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5% 정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FOMC 금리도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단기적인 잡음이라 될까요? 이런 것 좀 심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구글의 이 클라우드 성장률이 우리 실망을 밑돈 거는 이 AI 시나리오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개별 악재로만 보신 거고. 네. 그리고 그 클라우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AI 부분에서도 좀 흔들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반도체까지 같이 빠지니까 이 불안감이 증폭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항상 있잖아요. 싫을 때 뭘 해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부각시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 빼먹었는데 그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알파벳뿐만 아니라 지금 가자 테러 조직 급습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하고 있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음 단계가 지상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장중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패닉셀링 나오면서 저점을 무섭게 낮춰가더라고요. 정말 미국장의 악재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일단 AI 그리고 금리에 대한 공포, 게다가 이제 전쟁 관련 이슈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런 뉴스들이 업데이트된 탓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미스로 인한 반도체, 2차 전지의 이런 패닉셀링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흔들렸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복합 악재에 밀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송 과장님, 우리 이거 이번에 얼마 전 반등 나왔을 때 진바닥입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무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갭 락으로 떨어져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양시장에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기관 쪽에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저점 낮추는 날마다 기관에 이런 기계적인 매수세에 있어서 그래도 저점은 다 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지금 희망 회로를 조금이나마 돌려봤을 때 어떤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희망 회로를 돌려봤을 때 좋다는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 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재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금리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5% 가까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지상전의 싸움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란으로에 대한 확전, 이 부분이 될 것인가? 거기가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것만 되지 않는 한에서는 뭐 전쟁 관련돼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월가에서의 시선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그때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하지 않는 이상 의외로 지수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악재로서 다시 하나 더 이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 매수는 다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특히나 선물에서는 기관 아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요? 개인이나 이제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얼마만큼이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고정적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수급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들어갔던, 선물에서 외국인하고 개인이 양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현물에서 외국인의 매도, 이게 동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수의 하락폭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낙폭을 더욱더 키웠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시 반 이후에 잠깐 이 낙폭을 줄여내는 부분은 네.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이 일부 청산이 되면서 그만큼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악재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매크로적으로 확실히 거쳐나가는 뉴스 플로어가 나오게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는 오늘 이제 GDP 관련돼서 발표가 있게 될 거고,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확 내려간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재를 일부분 덜어내는 거니까 그건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많은 악재들에 대한 반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화요일 날 지금 지수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시장의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됐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될 때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터지느냐, 혹은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관 매수세가 정말 금융 투자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금융 투자가 아닌 다른 이제 매수 주체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 연기금, 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의 질적 변화를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외국인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현물시장, 거래소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계속 팔고 있는데 환율이 1,360원 거의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전 여부까지도 체크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관 매수는 좀 아쉽지만 큰 의미 두기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실적을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미시장 흔들릴 것 같다는 월가의 컨센 우리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오늘 실적 시즌 나왔지만 실적이 전혀 방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대로템, 하이로닉,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HD현대, 삼성전기 정말 처참했고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줄줄이 무너졌거든요. 그 가운데 조금의 주가 복원력을 장중에 보여줬던 현대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송태용 과장님, 전통적인 비수기였지만 3분기 일단 이익 3조 8,218억 원으로 발표되면서 컨센을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누적적으로 1에서 3분기까지 매출은 10조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들리는 이야기 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이야기 많이들 귀 기울이셨잖아요. 지금 미국 전기차 양산 변경 없이 내년에 일정 진행한다. 이거는 그대로 판매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견 없이 간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지금의 주가 흐름과 함께 오늘 현대차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아마 현대차가 아니었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 못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는요. 2시 구간에는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살짝 튀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컨센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크아웃이죠. 그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많은 증권사의 레포트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4분기 때는 뭐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톤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판매량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판매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그 판매를 위해서 가격적인 정책에 있어서 인하의 정책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제공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 사업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MS를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게 될 텐데 네.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선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후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정책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현대차는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동조합 관련돼서 미국에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도 GM이 사실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노조에 대한 부분이 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금 테슬라와 그 비테슬라 진영에 있어서 가격의 원가 비중에 대한 차이가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들어주게 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런 현상은 사실상 이 레거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있어서도 사실상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보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자동차 업체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더욱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SL 1.3%, HL 만도 1%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빠지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낙폭이 크진 않지만 좀 움직임 신중하게 보자라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양대 축에서 오늘 실적 발표 나온 SK 하이닉스도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재고도 크게 감소
감소하면서 정말 내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 봄은 온다의 시나리오에 컨퍼런스 콜 많은 내용들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캐펙스 투자라든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9시 반 그리고 1시 반경에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흐름. 오늘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소부장단까지 줄줄이 연쇄적으로 같이 빠졌는데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핵심은요. 그 대책 없이 빠지면 종목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 영향이었다. 네. 시장 영향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러면 네. 오늘 컨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컨콜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HBM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 분명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 부분 좀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현대차도 있지만 현대차처럼 디스카운트 받는 이런 요인들도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종목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최하단의 종목,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나 이제 업종 이슈를 보게 되면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상단에 있는 시장 이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오늘 뭐 삼성 출판사 같은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테마주였다라면 시장을 극복을 하고 가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이 대책 없이 좀 빠지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보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시장에 대한 먹거름이 거치게 된다라면은 이 반도체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는 관점이 바뀌지 않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9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수출이 10월달에는 증가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업황에 대한 바닥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4분기가 되면은 낸드 프레시도 마찬가지로 돌았을 건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낸드 프레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결국 서버 저장 형식의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SS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SSD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SSD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낸드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좋아지게 되면은 HBM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좋아질 수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할 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건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드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상위 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가 확고하게 엔비디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분기에 나올 이 H100 다음 제품인 B1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H200에 들어가는 H100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제품이 이제 5세대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많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안 간다. 요거는 뭐 수급적인 문제, 시장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사도 돼요? 저는 만약에 하이닉스 갖고 있다면 저는 내년까지 무조건 홀딩입니다. 강경 홀딩이에요. 저는 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약간 이제 2차 전지를 평가절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될 거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뷰는 안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 구글 이슈 때문에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스토리가 흔들리진 않았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답이 될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엔터주 넘어갈게요. 오늘 하이브 돈 YG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빠졌고요. 물론 이제 지드래곤과 관련해서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좀 해명이 나와서 큰 영향 없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엔터주 줄줄이 좀 밀리면서 그동안 불어났던 시총을 빠르게 좀 줄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마약 리스크가 엔터주를 둘러싸고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실적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정 이사님. 이 스토리도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예측 불가 범위 아닌가요? 근데 물론 이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연예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엔터사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엔터사 내 사사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악재가 되려면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냐면 만약에 하이브를 예를 들게 되면 뉴진스가 마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뉴스가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나오겠죠. 근데 그 연예인들이 주된 하이브의 뉴진스처럼 주된 캐시카우는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일단 세 개 섹터 정도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실적의 공통점인데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요 세 개는 무조건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적 뭐 간단히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SM도 그렇고 JF도 그렇고 4대 엔터사가 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를 압축시켜 보게 되면은 SM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는 영업이 예상되는데 요거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라 보시면 되고 JYP 같은 경우는 42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성장.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3분기만 얘기하게 되면 단기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엔터즈 말씀드리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대장도 항상 말씀드리면서 비처라는 그룹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비처라는 그룹이 마약을 했다라면 정말 큰일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뉴스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사사의 핵심 아티스트가 지금 마약 리스크에 불거졌는가는 아닌 것 같다. 정 이사님 저는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뉴진스가 마약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 네, 이선균이 나왔고 이제 뭐 지드래곤 나왔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엔터사의 주된 캐시카우는 아니잖아요. 왜 그 그러세요? 포인트로 왜 보자. 그러세요? 그러세요? 약간 갸우뚱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뭐 여러 연예인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가요 쪽 엔터가 아니라 뭐 펜엔타인지 뭐 소위 말하는 뉴란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요 쪽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단순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지 본질적 가치는 마약으로 훼손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엔터, 전력, 설비 계속 매력적으로 본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짧게 갈게요. 비트코인이 한 달 새에 30%나 저점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내 일부 관련 종목들, 뭐 창투사로 엮여있는 종목들, 연결고리가 깊은지 모르겠는데 이쪽 대안으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송 과장님 오늘 이쪽이 대안이라고 보시는지 일부 포지션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시총이 너무 작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서에 대한 접근성은 유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를 의미 있게 가져가기에는 다소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의 재미난 점은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이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많은 주목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논리라든지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상 가격이 추가적으로 추세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이제 미국에서 임박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주된 논리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더욱더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이 많은 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이용한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땐 그만큼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기업으로 위지트라든지 아니면 다나리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오늘도 그렇게 크게 낙폭이 커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두 프로들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태현 과장,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